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SNS에 사진을 올릴 일도 많아서 간단한 사진 편집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진 편집만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사용법 익히고 하시려면 상당히 신경 쓰이죠. 이번 시간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처럼 복잡한 기능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진 편집에 필요한 기능은 모두 들어가 있고 사용하기도 매우 간편한 윈도우 10의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림판이 있죠. 이 윈도우 10에는 그림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림판이 있고 그림판 3D가 있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그림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판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림판의 기본 화면이죠. 이 그림판은 기존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와서 간단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가끔 해외에서 이 그림판만으로 그린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그린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진을 편집하는 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뉴를 보시면요. 파일, 그 다음 홈, 그 다음 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파일은 열고 저장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홈은 여기 얹은 사진이나 그림을 편집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기에는 확대라든지 축소, 안내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홈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들어가셔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선택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사이즈가 있겠죠. 그 사이즈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열었을 때 하단에 보시면 내 커서가 있는 위치가 여기에 보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바뀌죠. 이게 위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그림의 사이즈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픽셀로 나오죠. 1920에 1399 픽셀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파일의 크기입니다. 282.7KB 크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측의 끝에 보면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는 것만 축소해서 보고 확대해서 보고 하는 것이지 이 그림의 원래 사이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보잖아요. 그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해서 그 그림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보는 것만 키워서 보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이 부분도 그림이 이렇게 올리면 이 그림 자체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그림 사이즈하고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그냥 돋보기를 대고 보는 상태 또는 돋보기를 떼고 보는 상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크기를 작고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보시면 여기서 편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미지 부분부터 도구, 도형, 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미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선택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서 자, 축소를 해볼게요. 자, 이쪽은 필요 없고 요렇게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필요 없는 구역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다 자르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선택에 마우스를 얹고 여기 화살표에 클릭을 하시면 사각형, 자유형 여러 가지 나오죠. 자, 모두 선택은 이 그림을 선택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자유형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테두리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대충 쭉 선택을 해서 처음하고 딱 이어졌어요. 손을 띄면 사각형으로 바뀌었네요. 자,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각형이지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를 그대로 선택을 해준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잘려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합성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갈 때 쓰겠죠. 자,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컨트롤 Z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자유형 선택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각 선택을 이제 거의 쓰겠죠. 자, 사각으로 선택 누르고요. 자,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잡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각형 안쪽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바깥쪽은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안쪽만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 옆에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이 자르기를 주시면 잘려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얘만 남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SNS나 또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실 때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 피사체만 제대로 보이게끔 크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은 어디에 할까요? 여기에 디스켓 모양이 있죠. 요거 눌러도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실 때도 PNG, JPG, BMP, GIF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할 때 포맷은 JPG죠. 거의 뭐 인터넷에 올리는 파일들도 전부 JPG일 거예요. 자, 하지만 이 JPG의 단점이 있죠. 뭘까요?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화질이 압축을 할수록 점점 떨어져요. 물론 우리 눈으로 완전히 티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JPG로 하지 마시고 BMP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압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고화질로 저장이 되겠죠. 그럼 원본 사진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IF는 이것은 이 그림 안에 쓰인 색을 256가지 색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 대신 장점은 용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GIF일 경우에는 움짤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만들 때 쓰시거나 아니면 만화 같은 거, 로고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런 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JPG를 제일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잘라서 저장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물이 서 있고 배경하고 같이 나온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이 작게 나오면 인물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에요. 자, 주인공이 이 중앙에 있는데 지금 너무 뒤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데 배경 때문에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자, 여기 있는 피사체가 중심이 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 대신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줘 버리면 더 이상은 이 선택 부분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움직여 버리면 그림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르기 해볼게요. 그 다음 키워보면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인물 사진만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SNS나 이런 데 올리실 때도 내가 찍은 피사체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올리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즈 조절이 되겠어요. 지금 이 그림 사이즈가 1920에 1399 픽셀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뭐 SNS 이런 데 올리려고 했더니 자, 이 사이즈는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만 된대요. 그래서 1280에 720 사이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올려버리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사이즈를 변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여기에서 크기 조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 지금 100분율이죠. 이거의 반 사이즈 하면 뭐예요? 50% 해주게 되면 자, 가로 세로가 다 50%로 줄겠죠. 자, 그 대신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그림이. 그러니까 항상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이거 체크 안 하고 할 일은 뭐 거의 없어요. 일부러 찌그러뜨리기 전에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픽셀로 주면 어때요? 내가 직접 픽셀을 입력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픽셀이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S8
갤럭시 S9 그러면 화면 해상도가 있어요. 거기에 딱 채워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1280에 932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즈로 줄은 거죠. 여기 보시면 줄었죠. 예, 그래서 확대를 해도 자 50%인데 이 사이즈죠. 아까는 25%였어요. 그죠? 예, 이렇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전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회전이 있고요. 대칭은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대칭 시킬 일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면 이런 드럼통 모양이 있고요. 텍스트 있고 지우개 모양이 있고 연필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다 뭔가 칠을 하거나 뭔가 글씨를 넣거나 이런 데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연필 볼까요? 자, 연필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과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연필의 굵기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의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색은 어떤 걸로 쓸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필을 누르고 색을 선택을 하고 굵기를 선택한 다음 자, 이런 색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칠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사인하는 것 같은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필 말고 옆에 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브러쉬 종류에 따라서 브러쉬, 그 다음 붓글씨 브러쉬, 그 다음 여기도 붓글씨 브러쉬, 이거는 에어 브러쉬,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일반 연필, 마커, 크레용, 그 다음에 넓적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수채화 브러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화 브러쉬를 하겠다 하면 자, 칠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어때요? 마치 진짜 유화에 그리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겹쳐 보입니다. 또 자, 겹치는 부분은 색이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이번에는 이런 거 주시면 자, 크기 또 똑같이 지정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한문 같은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을 하신다든지 간단한 문구를 이렇게 쓰신다든지 할 때도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게 연필과 브러쉬를 이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텍스트 툴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글씨 쓰는 거죠. 자, 이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I자 커서 있죠. 그대로 클릭해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긁은 다음에 서체, 사이즈, 볼드체, 기울임체, 밑줄, 취소 이런 것들을 전부 줄 수가 있죠. 자, 서체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서체 조절했고요. 요거는 볼드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기울임체,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취소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이제 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커서 한번 땅 찍어보시면 들어가죠. 그 다음 또는 흰색.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정이 됐으면 자, 이걸 그대로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림 조절하실 때는 이 선택 박스에 코너나 변을 잡고 움직이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이 찌그러졌죠. 하지만 이 서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씨는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를 선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잡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 쓴 다음에 바닥에다가 클릭을 해버리면 붙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바닥에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데다 클릭해버리면 이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텍스트를 바꿨습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바닥에 클릭해버리면 이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써야 돼서 좀 바꿔서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잡으시고요. 결정을 했죠. 그러면 바닥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진에 텍스트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도형도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별 모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을 땅 찍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이 별을 그렸더니 테두리색만 있고 안쪽은 투명한 상태가 돼서 지금 비치죠? 그렇죠? 나는 안에도 색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윤곽선과 채우기를 이용합니다. 얘와 얘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별을 그리기 전에 자, 윤곽선 색을 주시고요. 윤곽선 안 줄 거면 없음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채우기는 단색으로 줍니다. 자, 단색인데 무슨 색이에요? 색 1이죠. 그 다음 색 2가 있죠. 한번 칠해 볼게요. 흰색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줬어요. 자, 그 다음 칠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안쪽 색이 들어가죠. 즉, 이것은 윤곽선, 이것은 내부색이 되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내부색을 흰색 주고 채우기는 단색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채우기 단색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여기가 빨간색이 아니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색은 단색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색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단색을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색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우스를 넣고 이렇게 위치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도 전부 마찬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말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선택하시고요. 아주 재밌게 꾸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말풍선 끝 모양이 이 머리 쪽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가로 대칭. 그렇죠? 이렇게 딱 얹어 놓고요.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워 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텍스트를 또 쓰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도형도 얹고 텍스트도 얹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만들려면 또 뭐 포토샵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사용법들만 익히셔야 되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익힐 수 있죠.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하실 때는 여기에 색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 있는 기본 컬러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컬러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색이다 해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가죠? 확인하시면 여기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만들어 놓고 그 색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진을 얹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판에서 간단한 합성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열어놨죠? 자, 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림판을 또 하나를 엽니다. 지금 여기 파일 들어가셔서 열기를 해버리면 이 파일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서 그림판을 하나 더 여는 거죠. 자, 그림판을 또 하나를 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열기 합니다. 두 번째 얹을 그림을 다시 열기 하는 거예요. 자, 열기 했죠.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웨딩 사진을 하나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대로 자, 원하는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합니다. 자, 키보드에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럼 와서 붙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얘가 좀 크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크기 조정 누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접 사이즈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여기 코너 있죠? 이 코너들에 마우스를 얹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얹어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그대로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림끼리 합성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그림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하시면 또 텍스트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웨딩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그림판으로도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 써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꼭 한번 이것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그림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